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국토 균형 발전과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은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주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평생 돈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진 것은 아파트를 짓는 비용, 즉 건축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대부분은 땅값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대략 평당 800만 원 정도입니다. 건축비 평당 500만 원, 땅값 평당 300만 원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거래 가격은 평균으로 3천만 원 정도이며 강남의 경우 평당 1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평당 1억 원인 아파트도 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9,500만 원은 모두 땅값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땅값이 비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 위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의 문제를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 25%에 불과하던 수도권 인구가 1980년 들어와서 35%로 뛰어오릅니다.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위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도시로 유입됩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으로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83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공업화 시책에 따라 전국토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격차 유발과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 도시 문제의 심화 현상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해 해결을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 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제정 이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법의 핵심인데 바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사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장 큰 폐해는 주택난, 교통난, 공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입니다. 지방의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국토, 즉 땅이 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장 큰 자산인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법까지 제정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으려고 했지만 큰 소용이 없었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되어 지금은 수도권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으로 인구 분산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 지방산업단지 개발, 정부 청사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대부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교통망의 발달로 지방에 공장이나 사무실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은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을 출퇴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가족이 분리되어 일하는 사람만 지방으로 가고 나머지 가족은 여전히 수도권에 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거나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나기 싫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이 2018년에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1.3%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희망자의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히 언젠가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내 귀농 귀촌을 하겠다는 사람이 12.1%입니다. 이 정도 기간 안에 귀농 귀촌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200만 명 이상의 도시민이 귀농, 귀촌 등을 통해서 시골로 가고 싶은 의사가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시골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주택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시골은 도시민들이 이주해서 살 만한 주택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빈집들이 있지만 이 집들은 너무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이라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도시민이 시골로 이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집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가 주택 문제였듯이 시골로 사람이 가야 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아파트입니다. 좁은 땅 위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생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이 시골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주택의 형태는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즉 전원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원하는 지역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귀농 귀촌인은 집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땅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면서 시골에 산을 개발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황폐해진 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을 만들어 산림 녹화 사업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집을 짓는 문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시골 산에 집을 지으면 산림이 얼마나 훼손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수는 370만 채입니다. 서울 인구의 30%가 시골로 이주한다고 하면 대략 1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원주택의 땅 크기는 150평 정도입니다. 주택에 연결되는 도로까지 생각하면 대략 집 한 채당 250평, 즉 800제곱미터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전 국토의 63.6%인데 면적으로는 63,8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0만 채의 전원주택을 짓자면 800 곱하기 100만은 8억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바꾸면 80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전체 산의 면적에 대비해서 보면 800 나누기 63,834는 1.2%입니다. 서울 인구 30%가 시골 산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훼손되는 산의 면적은 전체 산림 면적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2%도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100만 가구의 수도권 인구를 시골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생각하면 이 정도 산림 훼손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 계산은 모든 집을 시골 산에다 짓는다는 극단적인 계산인데 시골 마을에 빈집 등을 재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시골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땅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시골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도심의 아파트 개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이미 많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집을 짓는 것은 대기업이 주도하여 일괄적으로 짓는 방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집을 지을 때 생기는 걸림돌의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산림 개발을 너무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쉽게 시골의 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민이 살 수 있는 시골 땅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상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시골 상수도 보급률은 50%도 안 됩니다. 시골에 집을 지으면 스스로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개발에 실패할 위험도 높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전기의 경우 최종 전주로부터 200m 안쪽에서는 전기를 연결해 주도록 하는 한전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법령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수도시설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면 정부의 부담으로 수도를 연결해줘야 합니다.
수도 문제는 기존의 마을들도 대부분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 문제도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도로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대지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m 도로는 2대의 차가 교행이 가능한 넓이를 요구하는 것인데 거리가 멀면 토지 매입과 도로 포장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농촌의 마을 도로가 대부분 2, 3m에 불과한데도 건축법은 4m로 되어 있어서 현실에서는 법령에 정한 4m가 되지 않아도 건축신고를 받아주는 형편입니다. 큰 마을이 형성될 것이 아니라면 4m 도로는 너무 넓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고 도로 건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위한 땅은 건축주가 확보하게 하고 도로 포장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로는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의 하나이므로 개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투자하여 도로를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이주하는 데 걸림돌로 텃세를 이야기하지만 텃세는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기반시설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개발하고 관리하다 보니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이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반시설을 관리한다면 이러한 텃세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땅 문제와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시민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골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이 발달하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재가 풍부하고 저렴한 편이라 건축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가 전원주택 개발을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고민한다면 전원주택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